지사 석유 비축기지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사고는 새로 짓고 있는 저장고와 이어지는 배관 연결 작업 중 배관 안에 남아있던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밸브 안에 있었던 그 전기가 나와있어가지고 폭발한 건데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2살 최모 씨는 전신 화상으로 생명이 위독해 부산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배관 사고 그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뻥하기는 뒤에 돌아보니까 불길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사고 직후 소방차 8대와 소방관 40여 명이 긴급 출동해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울산 석유비축기지는 1,200여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평소에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국가 보안시설입니다. 폭발 사고는 기존 시설 인근 650만 배럴 규모의 추가 비축시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폭발한 배관 안에 석유가 남아있지 않아 불길이 번지는 사태는 모면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이 벌떼가 이 도심 주택가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말벌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가정집 처마 밑에 농구공 크기로 달린 것은 말벌집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조심스럽게 입구를 막고 떼어낸 뒤 자루에 담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밑에도 벌집이 달려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하나 날이 새어나면 아들 또 문을 열 수가 있다니까. 킬러를 가서 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온난화의 영향으로 야생벌이 이상 번식하면서 갈수록 서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벌집 제거 출동이 하루에 한 15건 이상 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인원을 이래가지고 다른 긴급 상황에 많은 어려움도 많습니다. 야생벌의 출몰이 심한 경남 지역의 경우 지난 한 달 벌집 제거 요청은 1,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 만여 건에서 2007년 2만 건, 지난해에는 3만 건을 넘으며 급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은 위협을 느낄 경우 1,000마리씩 떼지어 달려들 정도로 공격성이 강합니다. 특히 말벌의 경우 한 번 쏘는 독의 양이 일반 벌의 15배에 달하는 데다 계속해서 침을 쓸 수 있어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충북 괴산과 전남 순천에서는 60대 남자 2명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섣불리 제거하거나 건드리지 말고 소방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네, 이 한 달 새 전화 사기 범인을 2번이나 잡은 은행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이 수상하게 행동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은행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 현금 인출기 앞에 한동안 머물더니 은행을 나섭니다. 수상한 낌새에 은행 청원 경찰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은행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3년째 이 은행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권학규 씨. 경찰에서 배포한 전화사기범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번호로 끊임없이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걸 눈여겨본 겁니다. 거래를 다 끝나가는 명석표가 나오게 되면 찢어서 확인하고 버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계좌 조회만 하면 바로 대포통장을 알 수 있거든요. 보름 뒤 또 다른 전화사기범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거야 하니까 이 양반이 끔찍하면서 그냥 찢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느낌상 이상하다. 두 번째서 권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에 범인은 은행 앞에서 잡혔습니다. 또 은행 근처에서 연락을 주고받던 사기범 일당도 모두 검거됐습니다. CCTV 작업을 제가 3년을 작업하면서 그들의 범행 수법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인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번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화사기범을 2번씩이나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권 씨에게 감사장을 줬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요즘 대리운전업체들 보험에 들었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광고를 하죠. 그런데 이 대리기사가 낸 보험료를 떼먹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대리기사 장모 씨는 1년 전 대리운전 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매달 회사에 보험료를 내왔던 장 씨. 치료비를 보험 처리하려 했지만 보험 가입이 안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경찰서에 출두하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보험이 전혀 가입이 안 돼가지고 지난해 회사를 옮겼던 대리기사 이모 씨도 석 달치 보험료 18만 원을 냈지만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더니 뭐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 측은 대리기사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며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다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매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준 건 없잖아. 대리기사 인터넷 카페에는 업체들이 보험료를 가로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업체를 찾아 대리운전을 하려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보험료 제가 한 달에 1,000원, 2,000원 곱하기 30 하면은요. 한 달에 6만 원가량. 하지만 이 업체가 계약한 보험료 견적서를 보면 가장 비싼 조건으로도 한 달 보험료는 5만 4천 원가량, 6천 원가량을 더 낸 셈입니다. 대리기사들을 단체로 보험 가입해준 대가로 보험 설계사가 6천 원가량을 깎아준 건데 업체가 이 돈을 챙긴 겁니다. 보험 많이 늘어내기 쉽게 말하면 거의 95%가 그렇고 어느 대리가도 아마 거의 뭐 95% 똑같을 겁니다. 한 사람당 5천 원씩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이런 보험료 누락과 보험 미가입은 대리기사, 나아가 고객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에서 무보험 지금 대리운전이 한 4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이 어떤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금융당국은 대리기사 보험 문제는 업체와 기사 사이의 계약 위반일 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국내 연근해가 유례없는 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산 어시장의 올해 위판액도 사상 최대인 4천억 원을 가뿐히 넘을 것 같습니다. 이상준 기자입니다. 위판장에 나온 고등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엔 수산업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공동어시장에 위판된 고등어가 13,000여 톤에 이르러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 들어 고급 어종인 참다랑어와 오징어 어획량은 조금 줄었지만 갈치와 방어 등은 10% 이상 늘어나 전체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의 영향으로 어장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좋은 어획을 올렸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공동어시장의 총 위판액은 2,117억 원. 이 같은 추세라면 최대 위판액인 지난 1995년에 3,810억 원을 넘어 역대 신기록인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석 달간은 1년 중에서 가장 고기가 많이 잡히는